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연준 테이퍼링 첫 언급 후덜덜입니다. 연준이 4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미국 경제가 빠르게 개선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적시됐는데요. 연준의 다수 위원의 시각은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시사한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시장에서는 긴축 우려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야인스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좀 예상과는 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깊숙이 좀 분석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뭐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FOMC 회의를 이제 1년에 7번을 하게 되는데, FOMC가 이제 그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의가 즉시 이제 그 공개가 되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그 전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은 자, FOMC 회의를 하면서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 세부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느냐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3주 후에 공개가 되는데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왜 이게 지금 주목을 받았냐면은 이번에 지금 주목을 받은 이유가 5월 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이 나온 상황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하고 또 고용 지표는 또 쇼크 형태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막 들쭉날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 이제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FOMC가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준 의사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은 먼저 지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자, 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이다라는 게 요게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장이 좀 흔들려야 되는데, 장이 빠져야 되는데, 장이 안 빠졌어요. 어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요거 발표하고 나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어제 이제 연준에서는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경제가 강하게 회복할 경우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if라는 단서를 달았죠. 경제가 강하게 회복할 경우, 경제가 강하게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산 매입 논의를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강하게 회복할 경우라는 단서를 확실하게 달았는데 우리는 테이퍼링을 언급했다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죠. 근데 시장은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아직까지 위험한 신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의 존재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 축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쪽하고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이죠. 이러한 연준이 의도하는, 목표로 하는, 그 목표치 달성할 때까지는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FOMC에서는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미국 국채 수익률도 잠잠했어요.
1.65%에서 1.68%. 물론 뭐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인 수준은 지금 아니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도 뭐 잠잠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나스닥이나 미국 3대 지표는 이걸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FOMC 의사록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올라서 하락은 하락이지만은 종가가 고가로 전약 후강의 형태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 네. 시장은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3대 지수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성장주들이 좀 크게 휘청이는 모습들이 그동안 좀 나오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여전히 무덤덤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요인은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시장은 미리 5월 초에 있었던 고용 쇼크,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쇼크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FOMC는 그 이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 정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크게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뭐 발언이나 언급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특별하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좀 해석하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 시장, 연준에서 아까 고용 시장이 가장 목표로 하는 큰 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고용 쪽은 그렇게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번에 지금 고용지표, 이거는 고용지표 쇼크는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부분도 지난번에 뭐 미국 국채금리가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장주 쪽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발표를 하고 이제 급등세로 나왔죠. 네. 그래서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원자재 가격은 이제 하락하면서 가치주들이 오히려 조금 부진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FOMC 의사록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번 우리 휴무 기간 동안에 나왔던 중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통제 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쪽보다는 가상화폐 변동성 이 부분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달러는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변동성이나 이게 오히려 시장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테이퍼링보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 급락하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시각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시장에는 정말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연준에서는 그 이전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시장에 영향 어떻게 좀 미치게 될까요?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네. 지금 이제 요번에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 기자회견의 핵심 요지는 현재의 기조, 현재의 통화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이 기조를 당분간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지난번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이게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보면은 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하는 신호를 보낼 경우에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연준의 기조는 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하는 게 그 현재의 기조다. 이게 지금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연준은 이럴 거예요. 아마 지금 확실한 경제 회복 지표 전까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경제 지표 회복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고용 특히나 이제 연준의 목표 자체가 완전 고용이니까 네. 고용 지표가 확실한 선까지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지표로서 확인할 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연준에서 얘기해왔던 거하고 이번 FOMC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기존에 해왔던 수준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 사항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지금 이제 5월 달에 좀 그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등등 이렇게 많이 들썩들썩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또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FOMC 의사록의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크게 기조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테이퍼링이 그래도 점점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은 지금 시장에 그래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연준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리에 대한 움직임, 그로 인한 시장에서의 우려감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지 알려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제 FOMC 의사록에 사실 이제 신경을 많이 시장에서는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하고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특별한 내용 없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정리를 드렸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5월 달 그러니까 5월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이제 6월 초에 있습니다. 이제 고용 지표, 생산자, 그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락이 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또 6월 초 되면은 또 이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또 이렇다 저렇다 또 얘기들이 지금 많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매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또 시장 이슈가 되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 요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 1.7%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입찰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재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1차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슈는 또 FOMC 관련되는 이슈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결국은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1,200억 정도 이제 자산 매입을 해오면서 시중에다 계속 이제 돈을 푸는 건데 이거를 지금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으로 직결이 되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악재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제가 이제 공매도 얘기 나왔을 때도 굵고 짧게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테이퍼링 문제하고 금리 인상 문제는 결국 예측 가능한 악재 시장을 기조를 흔들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넘어가지고 또 1.8% 올라오고 이러면 그때 또 주가가 또 한번 충격을 받고 또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고점 갱신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예측 가능한 악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 종목 진단할 때 탐타님이 그런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금리 인상이 왜 악재인가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데. 당연히 악재죠. 자, 네. 주가라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고 이 기업 실적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왜 악재냐면은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시중에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수급에 의해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주가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계속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면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나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 주가하고는 상관관계로 보는데 이게 그래 금리 인상이 더 큰 악재냐 네. 기업 실적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더 큰 호재냐 악재가 더 크냐 호재가 더 크냐 그 싸움인데 항상 주가 흐름 사이클은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 예고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경기 회복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주가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야인스톡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FOMC나 연준의 의견에 따라서 좀 증시는 들썩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어제 발표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는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지고요. 또 2부에서도 2부에서는 더 많은 종목 진단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